안녕하세요. 취업의 이해 김영재입니다. 이번에 취업의 이해는 오늘 수업 내용까지를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로 하면 되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또는 공무원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전공 공부하듯이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 이런 거 있어요. 그 정말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 그 정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에 자기소개를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오늘 이번 주의 영상은 알고 모르고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답변들이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며칠이에요? 이거는 몇만 원이에요? 이건 똑부러지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이걸 얘기를 드릴 거고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지난 교양 수업부터 몇 년 동안 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걸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워서 이게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좀 강의를 듣고 좀 표시를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씩 다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생각하거나 우리 수업이 아니더라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 강의 자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공공 영역, 공직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쪽 첫 번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자, 공직자윤리법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단어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여러분의 여러분 소유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나의 재산, 내가 공무원인데 그 나의 재산과 관련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여러분 공무원이 됐어요. 나는 나의 재산 이해, 나의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 등등에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도록 직무 수행 일을 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 내가 공무원을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일지라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법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인데 일단 이런 항목이 있다는 거.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일할 때는 나의 재산상 이익과 내가 일하는 분야가 좀 불공정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헌장. 아마 공무원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실 분들은 다시 이 공무원 헌장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내용 자체는 워낙 이제 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지켜야 될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들이긴 한데 이 추상적인 얘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에 공직, 특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공무원 헌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헌장을 좀 한 번쯤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뻔한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익, 투명, 공정,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 민주행정, 청렴, 그리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뉴스나 이런 주변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공무원 헌장에서 완전히 어긋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과 더불어 공무원 헌장은 한 번쯤 깊이 있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얘기해요.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다.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왠지 제가 자소서 그 질문할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언급드리지 않았었나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뭐 정보의 개방과 공유, 성실, 도전정신, 능동적 자세, 자기개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 자, 특혜와 차별철폐, 자유로운 참여, 자, 그리고 자,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모범이 되도록 한다. 명예와 품위가 소중하다. 특히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서나 자기소개서에 혹시라도 관련이 된다면 한 번쯤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 그 몇 년 전, 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3쪽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주고받는 거, 수수를 금지하면서 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신고와 처리. 공직자가 만약에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는 명확하게 이것이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그 공무원 윤리 헌장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8조, 요게 이제 좀 그 외워야 될 부분이죠. 자, 공직자는 일단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 자, 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는 달력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매 회계년도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도 안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동안에 다 합쳐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면접 같아 확인용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확인. 얘가 정말 청탁금지법을 아냐 모르냐 할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죠. 자, 한 번에 몇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자, 매 회계년도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되거나 공공기관 직원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하는 강의를 똑같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청렴 교육이라 그래서 뭐가 어찌됐든 들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다시 한번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11조 공무수행사인. 자, 공무수행사인은 뭐다? 자, 공적인 일을 하는, 자, 공적인 일을 공적인 일을 하는 사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시간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수행사인이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채용 면접, 그 다음에 심사, 공적인 어떤 시청이나 구청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시간만큼은,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저는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공무원에 준해서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내가 특정한 그
그 후보자 그 이제 지원자에게 뭔가를 돈이나 뭔가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사위원으로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두 개를 얘기했어요. 1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수행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 우리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5만 원, 대신에 꽃으로 화환 같은 걸 보내는 경우는 10만 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선물은 자,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점심 저녁 비용을 29,000원짜리 메뉴가 나오기도 했고 28,000원짜리 메뉴가 나오기도 했고 선물은 48,000원, 49,900원짜리가 나오기도 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3, 5, 10으로 외우세요. 3, 5, 10으로 외우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직전에 얘기했던 이해관계, 자, 충돌, 자,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라든가 공무원 헌장과 실천 강령,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그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